이막수는 홍능파가 활사인묘로 가는 길을 꼬치꼬치 캐물었을 때 이미 그녀가 옥녀심경을 훔치러 갈 거란 걸 예상했다. 홍능파에게 장안에 사람을 죽이러 보낸 것도 모두 이막수의 계획이었다. 이막수는 홍능파에게 임무를 맡긴 후 몰래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그녀가 양과와 만나는 것과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모두 지켜봤다. 소용녀에게 옥녀심경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것과 양과에게 혈도를 찍혀 제압당하는 것도 모두 지켜보았다. 이막수의 몸놀림이 워낙 빠르고 발걸음이 가벼웠기에 홍능파와 양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소용녀가 힘겹게 일어나 이막수를 부르며 연거푸 기침을 토했다. 그러자 이막수가 손노파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할멈은 죽었어요. 그 말에 이막수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차가운 얼굴로 양과를 가리키며 소용녀에게 물었다. 누구냐? 사조님께서 고묘의 남자를 들이지 말라고 유훈을 남기셨는데 너는 어찌 이자를 들였느냐? 소용녀는 기침을 심하게 하느라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양과가 소용녀를 가로막고 섰다. 이분은 우리 선자예요. 여기 일은 당신이 관여할 바 아니에요. 그 말에 이막수가 차갑게 웃었다. 이 바보 녀석이 사람을 아주 잘 속이더구나.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막수의 불진이 양과를 찌르고 들어갔다. 양과는 비록 이막수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지만 고묘파의 무공을 수련했기에 이막수의 공격을 가볍게 피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이막수의 불진이 흔들리며 연거푸 3번의 공격이 이어지는데 바로 고묘파의 삼작투림이었다. 그러나 양과는 이 역시 빠른 경공술로 가볍게 피했다. 그걸 보고 이막수는 불진을 거두며 내심 적잖이 놀랐다. 자기 공격을 피하는 양과의 몸놀림이 분명 고묘파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3회 이 녀석은 누구지? 소용녀는 또 서녀를 토할까봐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과야 400님께 인사드려. 그 말에 양과가 콧방귀를 뀌었다. 저 사람이 무슨 400이에요? 그러자 소용녀가 양과를 불렀다. 할 말이 있으니 이리 좀 와봐. 양과는 소용녀가 이막수에게 예를 올리도록 설득하려는 줄 알고 뾰로통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용녀는 모기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리 쪽 침상 구석에 튀어나온 돌이 하나 있어. 그걸 힘껏 왼쪽으로 밀고 침상으로 올라와. 그때 이막수 역시 소용녀가 양과에게 자기한테 예를 올리라고 시키는 것으로 여겼다. 하나는 중상을 입었고 하나는 아직 애송이니 이막수로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옥녀심경을 빼앗는 일만 남았다. 소용녀의 말을 들은 양과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입을 열었다. 예, 제자 대사백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손을 뻗어 소용녀 다리 쪽 침상 구석을 더듬었다. 과연 돌 하나가 튀어나온 것이 만져졌다. 양과는 힘껏 그것을 밀고 얼른 침상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자 둔중한 소리를 내며 침상이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이막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이 고묘안은 여기저기 이상한 장치들로 가득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부는 3회만 편애해서 자기한테는 이런 장치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막수는 얼른 달려들어 소용녀를 붙잡았다. 아무리 침상이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하지만 이막수의 몸놀림이 워낙 빨라 소용녀는 그만 소매를 붙잡히고 말았다. 그러자 놀란 양과가 반사적으로 힘껏 장풍을 날려 이막수를 떼어냈다. 그와 동시에 침상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눈앞이 깜깜한 석실 아래로 떨어져 내렸고 천장의 돌판은 저절로 닫혔다. 양과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뭔가 탁자와 의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그쪽으로 다가가 반쯤 남은 초에 불을 붙였다. 소용녀가 탄식을 내뱉었다. 지금 나는 기의 순환이 약해져서 스스로 운기에서 상처를 치료하기는 틀린 것 같아. 설령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우리 둘의 실력으로 사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을 거야. 그 말에 양과는 옥녀심경을 처음 수련할 때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운기를 도와주면 어떠냐고 물었다. 소용녀는 그게 큰 모험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로 손을 맞잡았다. 사실 옥녀심경을 수련할 때는 두 사람 모두 운기를 하는 중에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이 개입하여 운기를 도와주는 역할로 충분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양과 혼자서 자신의 내력으로 소용녀의 내력을 이끌어야 했다.
만약 양과가 내력을 이끄는 중에 자칫 실수라도 생긴다면 둘 다 주화인말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용녀는 이런 사실을 양과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 양과는 자신의 내력을 소용녀의 체내로 밀어넣었다. 다행히 양과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영리해서 소용녀의 체내로 내력을 밀어넣는 순간 이전에 했던 수련과는 다르다는 걸 곧바로 깨달았다. 양과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소용녀의 체내로 들어간 양과의 내력은 그녀의 손상된 경맥을 따라 운기하며 소주천했다. 그러면서 혈도에 뭉쳐져 기의 순환을 방해하던 탁기를 밀어냈다. 길이 열리자 양과의 내력을 뒤따르던 소용녀의 내력이 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2시즌이 지났다. 소용녀는 이제 목숨은 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용녀가 스스로 내력을 돌려 운기조식에 들어가자 양과도 자신의 내력을 거두고 운기조식했다. 잠시 후 눈을 뜬 소용녀가 양과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양과는 창백하던 소용녀의 뺨에 홍조가 도는 걸 보고는 기뻐했다. 선자, 이제 괜찮으세요? 소용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양과는 기쁜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소용녀가 조용히 말했다. 할멈의 방으로 가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소용녀는 손을 들어 벽에 있는 손잡이를 몇 차례 움직였다. 그러자 석판이 움직이며 문이 드러났다. 소용녀는 양과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이리저리 걸음을 옮기더니 손노파의 방에 도착했다. 소용녀는 촛불을 켜고 양과의 옷가지를 쌌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금실 장갑도 안에 넣었다. 양과는 멍하니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선자,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소용녀는 대답도 없이 옥봉꿀이 든 커다란 자기병 2개를 보따리에 넣었다. 선자, 우리 나가는 건가요? 그러자 소용녀가 보따리를 양과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잘 가, 네가 좋은 아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소용녀의 말에 양과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선자는요? 선자는 같이 안 가요? 그러자 소용녀가 고개를 내저었다. 나는 사부님께 평생 이곳을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소용녀의 표정은 엄숙했고 말하는 어조도 결연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양과는 어떻게 반박할 수 없었다. 양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사자가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을 거야. 나에게 옥녀심경을 내놓으라고 할 테지. 설령 내 몸이 정상이었다고 해도 나는 사자의 적수가 못 돼. 부상을 입은 지금은 더욱 상대가 되지 않겠지. 여기 남은 식량으로는 20일 정도밖에 버틸 수 없을 거야. 양과가 다시 한번 소용녀를 설득했다. 함께 빠져나가요. 선자가 사백님을 이기지는 못해도 도망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소용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가 네 사백의 무공과 성격을 안다면 그런 소린 못할 거야. 아마 끔찍한 고문을 겪겠지. 죽더라도 편안히 죽을 수 없을 거야. 그 말에 양과가 소리쳤다. 그렇다면 저 혼자서는 더더욱 도망갈 수 없어요. 소용녀가 그런 양과를 높낮이 없는 어조로 설득했다. 아냐, 내가 사자와 싸워야 해. 사자를 이기지는 못해도 잠시 동안 발을 묶어둘 수는 있을 거야. 넌 기회를 봐서 빠져나가. 그리고 빠져나가서 묘 왼쪽에 큰 돌을 옮기고 안에 있는 손잡이를 뽑으면 무게가 좋게 망그는 데는 바위가 떨어져 내릴 거야. 이 성묘를 만든 왕중양은 이 바위를 단용석이라고 불렀는데 군사기지로 만든 이 묘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 묘를 완전히 봉쇄해버리기 위해 만든 장치야. 이 묘 안으로 쳐들어온 적과 함께 죽겠다는 의지였지. 단용석은 일단 떨어지고 나면 다시는 올릴 수 없어. 너도 알다시피 묘로 들어오는 통로는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좁아. 그러니 나가려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센 장사거나 내공이 높은 무림 고수라도 혼자서 망근의 돌을 다시 들어 올릴 수는 없어. 그 말을 듣고 양과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소용녀를 부둥켜 안았다. 죽든 살든 선자와 함께 있을래요. 선자와 함께 있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평소 냉정하고 정을 모르던 소용녀도 이번만큼은 어찌된 일인지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듯했다. 급기야 눈이 아려오더니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랑 있으면 뭐가 좋니? 바깥 세상이 더 재미있다면서. 그만 나가노라. 지금 네 무공이면 전진교 도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홍능파를 속인 걸 보니 나보다 똑똑하고 이젠 내가 돌봐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소용녀는 양과의 등을 두드리며 그를 달랬다. 그러다 문득 소용녀는 과거 사부님이 세상을 떠나며 해준 말이 떠올라 양과를 힘껏 밀어냈다. 네가 연마한 무공은 모든 칠적 유욕을 끊어내야 상승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무공이다. 만약 네가 다른 이로 인해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이 흔들린다면 너의 무공은 크게 약화될 뿐 아니라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니 이 말을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두거라. 사부의 말이 떠오른 소용녀는 양과에게 차갑게 쏘아붙였다. 넌 내 말대로 하면 돼. 그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자 양과는 더 이상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진 보따리를 양과의 등에 매주고 벽에서 장검을 한 자루 내려 양과에게 건네주었다. 내가 가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전속력으로 달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면 즉시 바위를 떨어뜨려 문을 막아야 돼. 명심해. 네 사백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끝이야. 내 말 알아들었어? 그러자 양과가 울음을 삼키며 알겠다고 겨우 대답했다. 만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죽으면서도 너를 미워할 거야. 말을 마친 소용녀는 양과의 손을 끌고 문을 열고 나왔다. 한참을 가던 소용녀가 석벽을 만지며 속삭였다. 그들은 이 건너에 있어. 내가 사자를 잡아둘 테니 너는 북서쪽 구석에 있는 문으로 나가. 만일 홍능파가 너를 쫓아오면 옥봉침으로 상대해. 그 말에 양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옥봉침은 고묘파의 독특한 암기였다. 임조영은 과거 2가지 강력한 암기를 만들어냈는데 하나가 빙백은침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옥봉침이었다. 옥봉침은 금과 쇠를 반반씩 섞어 실과 같이 가늘게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침에는 옥봉의 꼬리에서 추출한 독이 묻어 있었다. 옥봉침은 작고 가늘되 황금이 무겁기 때문에 멀리까지 던질 수 있었지만 너무 위험해서 임조영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옥봉침을 이막수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소용녀의 사부는 이막수가 영원히 고묘파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빙백은침만 가르쳐주고 이 옥봉침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다. 소용녀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은 후 석벽의 손잡이를 움직였다. 그러자 이상한 소리와 함께 석벽이 천천히 왼쪽으로 열렸다. 그곳에 이막수와 홍능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용녀는 재빨리 비단띠 2개를 한꺼번에 휘두르며 왼쪽으로는 이막수를, 오른쪽으로는 홍능파를 공격했다. 이야기를 주고받던 이막수와 홍능파는 갑자기 나타난 소용녀가 공격해 들어오자 깜짝 놀랐다. 이막수는 얼른 불진을 휘두르며 소용녀의 비단띠를 막았고 홍능파는 재빠른 경공으로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불진과 비단은 둘 다 부드러운 무기였지만 각자 내공이 실리자 단단한 병기가 부딪히는 듯 엄청난 파공음을 냈다. 원래도 이막수의 내공이 더 높았는데 소용녀는 내상으로 재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 소용녀의 비단이 이막수의 불진에 밀려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왼쪽 띠를 회전시키며 오른쪽 띠를 쭉 뻗었다. 2개의 비단띠가 춤을 추듯 움직이며 이막수를 공격해 들어갔다. 그걸 보고 이막수는 놀라면서도 화가 치밀었다. 사부님은 정말 사매를 편애하셨구나. 언제 저런 무공을 전수해 주셨지? 그러나 소용녀의 무공은 이막수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녀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이막수는 옥녀심경을 손에 넣는 게 목적이었기에 소용녀에게 살수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사부님이 그녀에게 어떤 무공을 전수해줬는지 궁금해서 좀 더 지켜보고 싶었다. 한편 홍능파는 양과를 발견하고 눈에서 살기가 맴돌았다. 그녀는 평소 자기 무공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양과의 계소가 제압당한 것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이 어린 놈이 그딴 짓을 해. 그 말과 함께 홍능파는 등 뒤에서 쌍검을 뽑아 땅을 박찼다. 그러자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홍능파의 쌍검이 좌우로 교차했다. 양과는 홍능파의 매서운 공세에 그저 검을 들어 겨우 막아내는 게 전부였다. 양과의 자질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고묘 안에서 수련만 한 양과가 강호에서 실전으로 검을 다진 홍능파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홍능파는 검을 나눌수록 양과의 실력이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에 앞서 당한 일이 더욱 치욕으로 다가왔다.
그때 이막수의 불진에 소용녀의 비단띠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며 엄청난 충격파가 일었다. 그리고 소용녀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는데 소용녀는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허공에서 중심을 잡고 발끝으로 벽을 디디고 힘껏 박찼다. 소용녀가 향한 곳은 이막수가 아니라 홍능파가 있는 쪽이었다. 소용녀는 힘껏 조각난 비단띠를 홍능파에게 휘두르며 소리쳤다. 과야, 어서 달려. 그 말과 함께 엄청난 충격음이 땅에서 울리며 분진이 사방으로 피어올랐다. 그때 눈치 빠른 이막수가 몸을 날려 양과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소용녀는 비단띠를 버리고 쌍장을 날리며 잇따라 살수를 전개했다. 이막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몸을 뒤로 물리며 그녀의 공격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과야, 어서 가라니까. 소용녀를 바라보고 있던 양과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선자 갈게요. 그때 충격파에 벽으로 밀려났던 홍능파가 몸을 일으키며 양과의 뒤를 쫓으려 했다. 그걸 보고 소용녀가 홍능파의 앞을 가로막으며 일장을 날렸다. 도망가던 양과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소용녀를 바라보았다. 소용녀는 이막수와 상대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때 소용녀 역시 양과의 뒷모습이 성문 입구에서 어른거리는 걸 흘낏 보았다. 이제 다시는 못 만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나오려 했다. 그녀는 이제껏 마음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이나 눈물이 나오려고 했으니 스스로도 놀라울 뿐이었다. 이막수는 소용녀가 잠시 멍해진 틈을 타 금나수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소용녀의 복부를 사정없이 올려쳤다. 그러자 소용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양과는 소용녀가 이막수의 공격을 당해 쓰러지는 걸 보고는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는 듯했다. 이미 양과는 자기도 모르게 이막수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우리 선자를 건드리지 마. 양과는 다시 안쪽으로 달려들어가 이막수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다. 막 소용녀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갑자기 양과가 뒤에서 두 팔로 꽉 끌어안으니 이막수는 순간 당황했다. 이막수는 속세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자기 몸 하나만은 지극히 아꼈다. 그리고 강호에서 수년간 떠돌아다니면서도 아직 수처녀의 몸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양과가 자기를 꽉 껴안자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등 뒤에서 전해지는 것 같아 잠시 마음이 산란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했다. 게다가 얼굴까지 붉어지며 팔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용녀가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으로는 충분했다. 이때 홍능파가 양과의 등을 검으로 찌르려 했다. 소용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홍능파의 발밑으로 몸을 굴렸다. 그러자 깜짝 놀란 홍능파가 몸을 띄우는 바람에 그녀의 검이 양과를 비껴갔다. 소용녀는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과야, 어서 가라니까. 그러나 양과는 이막수의 허리를 꼭 껴안고 놓지 않았다. 아니요, 제가 붙잡고 있을 테니 선자가 나가세요. 이런 순간에도 이막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다. 생사가 달린 위급한 상황이건만 양과의 품에 안겨있으니 이막수는 취한 듯 몽롱에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심지어 그에게서 벗어나기 싫은 생각까지 들었다. 소용녀는 그런 이막수를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사자가 왜 저렇게 꼼짝도 못하는 것일까? 혹시 양과에게 혈도를 찍힌 걸까? 그때 홍능파의 검이 또 양과를 겨누는 모습이 소용녀의 눈에 들어왔다. 소용녀는 얼른 손가락 두 개를 뻗어 홍능파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검을 향해 날렸다. 그러자 검이 갑자기 튀어오르며 홍능파의 왼손에 들린 검과 부딪혔다. 그와 동시에 쨍강하는 소리가 울리며 홍능파의 손에서 두 자루 검이 모두 떨어졌다. 홍능파는 크게 놀라며 뒤로 몸을 날려 물러섰다. 그때 이막수는 사매가 의아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 애송이 녀석이 죽고 싶으냐? 그러면서 두 팔을 휘둘러 양과를 내리치고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곧장 몸을 날리며 소용녀를 향해 장풍을 발했다. 소용녀는 양과의 동정을 살피다 이막수가 갑자기 장풍을 날리자 방어할 틈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장풍으로 맞받아쳤지만 그녀의 장풍 위력이 대단한지라 소용녀는 가슴이 저려오며 목구멍으로 선혈이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양과가 소용녀를 돕기 위해 기어왔다.
과야, 정말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러자 양과가 다급하게 대꾸했다. 다른 건 다 듣겠는데 이것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죽든 살든 선자와 함께 있을래요. 소용녀는 양과의 진심 어린 말에 또 마음이 움직였다. 그때 또다시 이막수가 장풍을 날렸다. 그러자 소용녀는 장풍을 맞받아치지 않고 양과 쪽으로 몸을 굴러 피하며 양과의 손을 붙잡고 입구 쪽으로 내달렸다. 그걸 보고 이막수가 안 된다고 소리치며 바짝 뒤쫓았다. 소용녀는 있는 힘을 다해 뒤쪽으로 옥봉침을 던졌다. 소용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던 이막수는 벌꿀의 단내를 느끼고 암기가 날아오는 것을 눈치챘다. 흠칫 놀란 이막수가 급히 몸을 옆으로 틀며 피하자 마침 뒤에서 달려오고 있던 홍능파와 부딪혀 두 사람은 함께 나뒹굴었다. 그때 쨍쨍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옥봉침이 석벽에 부딪혀 떨어졌다. 곧이어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용녀가 양과와 함께 고묘를 빠져나가 고묘 입구를 닫은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